우리가 북한과 대한민국의 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그리고 김영남 고위급 대표단의 북한으로 돌아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꺼낸 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마음이 좀 급한 것 같다.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 이렇게 언론들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상회담 언제 좀 이루어질까요? 뭐 이렇게 본다면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 표현이 그 언론들한테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마를 뽑기 위해서 언론들이 헤드라인에 배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좀 적절한 부분이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일종의 표정 관리 아닐까요? 속도 조절이라는 것도 분명한 거고 여기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전망하거나 이게 다 내 덕이야 라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만이라도 나오면 이 보수 언론에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지금도 가만두지 않고 막 물어뜯고 헐뜯으려고 난리 법석인데. 사실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그 균형자론이잖아요. 운전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주변국들을 같이 태워서 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스스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카드가 우월하다 하면서 현재는 굉장히 강경한 노선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과 미국이 둘 다 북미 대화에 대한 입장은 섰습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섰어요. 대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완전히 돌아섰고요. 미국 또한 사전 접촉, 북핵 폐기를 위한 사전 접촉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입장이 완전히 돌아섰는데 단 한 가지는 자존심이 세서 자존심을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자존심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라고 한번 낮춰준 의미는 두 나라 간의 입장을 세워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가운데서 휘둘르지는 않겠다. 둘의 입장을 맞춰서 둘이 대화하는 모습이라도 나와야 그것이 바로 남북 정상 간의 만남으로 가는 모양새가 나오는 거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것을 내비친 것이고요. 현재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올림픽 기간에 이 우리 설 기간에 굉장히 급변하고 돌아갔던 국제 정세를 보면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야 라는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했고요. 북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쉬운 건 미국이야. 우리는 아쉽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은 대화할 수 있어. 사전 대화도 가능해. 북핵 폐기를 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폐기하기 위한 사전 대화도 가능해 라고 메시지를 던졌고요. 중국도 당연히 북미 대화를 찬성한다고 했고 여기에 일본이 항상 그 고춧가루를 치던 일본이 외무상을 통해서 나온 발언이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에 대해서 본인들로 지지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내놨어요. 자,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물밑 협상이 이미 시작돼서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올림픽을 계기로 이미 물밑에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 진행되는 협상 결과가 가시적인 선으로 올라올 때, 물 위로 올라왔을 때 미국과 북한이 일정 정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내놓을 겁니다. 북미 간의 대화 채널이 스위스라든지 이렇게 제3국에서 만들어져서 테이블에 앉는 메시지가 나오는 순간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여건이 만들어지는 시기다. 라는 그 판단을 할 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은 그 그림만 만들어 놓고 딱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외교력이 혼자서 가면서 다른 나라를 따라오게 하는 이런 외교력은 사실은 우리나라 국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을 같이 몰고 가면서 주도권을 놓지 않는 상황에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체면이 상하지 않는 본인들의 입장에서 외교력에서 체면이 상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우리도 평화를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수를 쓸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도 이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북한과 미국이 어느 일정 정도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이라고 봐요. 대화를 하겠다,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내지는 어디에서 만났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은 지금 당장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야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그은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 보통 언론들이 분석하듯이 북미 간의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 다음에 가는 수순이야라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적합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질 전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양적으로 많아지면은 어느 순간 질이 좋아진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방금 영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밑에서 양적으로 많은 교류가 작은 것이라도 뭐 그게 문화 교류가 됐든 뭐 스포츠 교류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 여러 측면에서 교류가 충분히 일어난 다음에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때 그 정상회담이 정말 뭔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고 단초가 마련됐지만, 그렇게 큼직큼직한 거 하나가 생겼다고 해서 그 다음 나머지 모든 게 다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판단일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돌려 말하면 자신감의 표현 중에 하나라고 봐요. 내가 무슨 힘 있어? 미국이랑 북한이 만나야 되는 거지. 요 느낌으로도 들리는데, 한편으로 말하면은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나 신호들을 갖고 기다려봐, 시간만 지나고 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 요 느낌도 좀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일본에서는 뭐 이미 북한에 우리가 뭐 특사를 보내고 조금 막 오보 또 내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미국의 사인이 없이도 남북 관계는 대화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죄를 저지른 핵을 만든 북한에 대해서 남한이 너무 우호적으로 가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남한도 일종의 타겟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미국 등의 암묵적인 허락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 측면,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면서 북한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나름대로는 이야기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직접 김정은 만나서 확정을 지으시오, 뭐 이런 식의 어떤 공조관계랄까, 이런 관계들이 같이 좀 묶여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잘 되고 있는 신호예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 짜증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봐, 잘 되게 돼 있어, 이런 느낌. 약간 네. 앞서 나가는 언론을 노련한 방법으로 잡아두는 발언 같은. 그렇죠, 그렇죠. 언론들은 이제 우리를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라고 보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야 대화가 시작되는 거니까. 어떤 상황을 놓고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라고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고 언론들은 이제 막 앞서가서 이미 평양의 특사가 간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지금 청와대에서 최근에 나온 메시지 중에 오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각 부처에다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그 동아일보 그 오보 있었잖아요. 사설 오보요. 그걸 오보라고 하니까 가짜뉴스 아니에요? 알면서도 가짜뉴스. 고의적으로 냈으면 가짜뉴스죠. 청와대에서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요. 내가 마치 이거를 가짜뉴스를 오보로 말한 사람처럼 만들어놨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제 오보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요, 2일날, 지금 알려진 거는 지금 설 명절 이후인데 2일날 외교부청사에서 정부 부처에 다 있잖아요. 부처마다 대변인들 전부 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가짜뉴스가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가짜뉴스로 이 대응을 안 하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원래 쟤들은 가짜뉴스니까라고 놔두면 그게 진실이 돼버리는, 그걸 좀 적극 대응해라는 이야기를 그때 회의를 했다는 게 지금 보름 만에 알려진 거죠. 근데 이게 뭐 이정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언론 통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네가 가짜뉴스에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청와대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정부 부처 대변인들의 회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대변인들이 어떠한 입장을 내놓거나 했을 때,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오보가 나오면 대변인들 차원에서 적극 대변하라는 거예요. 말로 당신들 이거 오보 났어요, 이거 정정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끝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법적 절차를 밟아서 쭉 가라는 얘기지, 이게 이정현이 같이 가위표를 그리면서 이거 법으로 눌러서 그 언론 탄압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 정부가 잘못된 부분들은 물론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없는 것을 뉴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들은 정부에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자,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가짜뉴스나 오보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데,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거 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 수준의 가짜뉴스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최민희 디지털 소통위원장이 열심히 요즘 방어하시죠. 막 고소 고발하고. 근데 그런 건 우리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팩트 정정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SNS가 활성화되니까 웬만한 언론보다 더 확장성이랄까 폭발력이 더 커진 이런 시점이잖아요. 특정한 사람들이 이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부터 가짜뉴스를 막는 일종의 천병 역할, 정부 대변인을 내가 하는 거죠. 니 잘못 알고 있어. 새가 날았다 들어보니까 그렇게 안 하던데 잘못된 거잖아 라고 그거를 신고한다든가 적극 반박을 한다든가 이 방식으로 가야 이게 효과가 나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잘 하고 계시네요. 그 새날 링크를 어머니 대학 동기 카톡방에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어디서 봤던 글인데, 이번에 명절에 내려가서 엄마 카톡을 보니까 교회 같은 데서 특히 그렇게 카톡이 돌아다니는데 가짜뉴스여서 본인이 이렇게 엄마 카톡으로 답을 했다고 해요. 제가 누구누구 권사님 딸 누구누구입니다. 앞으로 이런 가짜뉴스 배포하시면 제가 이 계정에 있는 분들 전부 다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썼더니 그다음부터 안 온다고. 그런 경우 많아요. 심지어 이제 우리도 전라도 광주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가짜뉴스 받으면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말이 사실이냐? 근데 그러면은 링크를 이렇게 전달을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그 할 수 정도는 있죠. 하시죠. 왜 이러세요? 대단합니다. 우리 진보 엄마를 뭘로 하시고 지금? 뭐 오보든 가짜뉴스든 그 경기가 또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진짜로 의도는 없었는데 가짜뉴스일 수 있잖아. 이제 그걸 통칭해서 오보라고 하는데, 오보라고 지금 표현한 것 같은데, 노무현 정부 때의 언론을 대하는 방식, 서로 유착하지 않겠다 이 느낌이 분명히 있었고요. 출입처 제도에 대한 그 논박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는 기능을 너무 친하면 그 기능이 없어지고, 또 안 친하면 악의적으로 또 까대기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좀 봐달라고. 기본적으로 언론의 수준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 우라카이를 하더라도 이게 좀 주술 관계도 좀 맞추고 이게 인과관계도 좀 맞추면서 좀 이렇게 문장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양으로 승부하잖아요. 무조건 속도와 양으로만 승부하다 보니까 기자들의 기본적인 기사 작성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이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됐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하향 평준화. 예,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언론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좀 다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저는 다양성 일부라고 생각해요. 수준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걸 안 보게 되거나 안 듣게 돼서 떨어진다. 이게 이제 언론 시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의 그건데, 그게 다양화된 세상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매체가 몇 개나 될까요? 수준이 높고 낮고 한 여러 가지, 그 와중에 이제 사실 정말 소규모 중소 언론사는 가짜 뉴스를 악의적이지 않으면 못 써요. 그 사람들이 취재력이 얼마나 있다고. 근데 진짜 중요한 메이저 언론사들이 의도적으로 동아일보처럼 가짜뉴스를 정부 당국자가 2차례 방북해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했다. 했다. 봤어 이 새끼들이 지금. 봤다고. 그런 정도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가짜뉴스에 특히 SNS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도 의도치 않게 오보나 가짜뉴스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부류의 정치인들한테. 그래서 고소당하고 그러지 뭐. 근데 저쪽이 너무 악의적이니까 100개 중에 한두 개가 그렇게 나가면 뭐 우리 입장에서 그게 저는 영광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냥 털 조심은 합니다. 이봐요. 오늘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통화하고. 에이 참. 제가 어제 머리털을 염색했습니다. 정말 다 털어버린다 진짜.